안녕하십니까? 요즘 한낮의 기온이 20도씨가 넘게 올라가지만 밤에는 더웠던 만큼 쌀쌀한 밤 공기를 맛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들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 건강백세 첫 번째 시간에는 대구 한의사의 건강강좌위원 신홍식 원장님을 모시고 소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같은 날씨에 어린이들이 왜 감기에 잘 걸리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기라는 것은 우리가 바깥 기후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네. 내가 건강할 것 같으면 기후를 안 느끼고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아직 어린애고 어른에 비해 가지고 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깥 기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온도나 습도의 어떤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 줄 것 같으면은 애들이 감기에 안 걸리고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의 입장에서 온도 습도를 관리하고 어린애의 입장을 생각해 주질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낮으로 따뜻하고 밤 공기가 건조하면서 많이 차가운데 어른의 입장에서 뜨뜻하다고 느낄 때 바로 애들은 감기에 걸리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요즘 감기는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열은 왜 발생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고 내 피부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것 같으면 열이 날 리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열이 날 리가 없죠. 근데 병이 침입을 합니다. 바깥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은 바깥 차가운 공기를 갖다가 내 피부를 막게 되겠죠. 그럼 정상적으로 호흡을 이렇게 해줘야 할 피부들이 막음으로 인해서 내가 안에서 가깝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열심히 바깥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물리치고 내 피부를 열기 위해서 해를 쓰는 모습이 열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날씨가 건조하면서도 차갑고 이래서 애들이 열이 자주 나고 또 몸서림으로 인해서 따뜻한 공기 속에서도 차가운 게 많습니다. 봄이라 그런 계절은 만물이 소생을 하고 활동을 하는 시기이고 따라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도 이 봄과 같이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차가운 공기가 와서 내 피부 조직을 막아버리니까 더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는 열이 자주 나고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럼 그런 발열을 방지하려면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을 거고 그리고 대처해야 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시 이 열이라는 것은 내가 병을 이겨내고 또 내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일반 집에서 상비약으로 해열제를 갖다 놔놓고 애들이 밤으로 열이 날 때 대구 시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한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의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자기 자식이 병이 이래 열이 나니까 무조건 해열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열이 나는 사람을 갖다가 적절하게 치료할 것 같으면 치료 기간도 빨리 할 수가 있고 애들 건강도 해치지를 않는데 그 부모가 일반적으로 그 부모가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해열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킨다든지 병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열이 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작정 해열제는 쓰지 말자. 그래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우리가 그 열이 나는 부위에 그 물수건을 좀 대주는 방법이 좋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이럴 때 음식으로서 예를 들어서 막 열이 나는 기간이 며칠씩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힘이 생겨서 자연적 막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라는 것이 이미 내 몸에 와닿았고 그럼 내 몸이 지금 이 병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도중이니까 자연적 내 체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는데 음식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 내 몸에 있는 위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임으로 해서 정상적인 위장 활동이 안 되는 중입니다. 그럴 때 음식이 좀 과하게 들어간다든지 평상시에 애들이 즐겨 먹는 뭐 그 과자라든지 빙가루라든지 안 그러면 음료수를 먹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바깥 공기에 의한 감기로 인한 그런 질병과 이 음식물로 인한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같이 합쳐지게 되죠. 그러면은 더 큰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병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음식은 좀 부드러운 음식,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미염이 죽 같은 음식이 제일 안 좋겠느냐. 그다음 또 하나 알아줘야 되는 게 애들이 요즘은 뭐 유치원이다, 학원이다, 학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병하고 이렇게 싸움하고 있는 중에 예를 들어서 억지로 해열제를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먹여서 학교에 보낸다, 유치원에 보낸다, 학원에 보낸다. 이런 거는 되도록 삼가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병하고 싸움하고 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병을 이기려고 애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럴 때는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병도 빨리 나술 수가 있고 또 애들 건강도 빨리 회복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감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예방책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떤 감기가 걸렸을 때 어떤 이렇게 일반인들이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예방이 있을 것 같은데 예방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일 먼저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려면 모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병이 안 드는데 병이 드는 이유가 바로 자연스럽게 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지구 땅에 살면서 이런 자연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내 몸을 운영할 것 같으면 병이 안 걸리죠. 자연스럽다는 것이 가장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기에 알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게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는 좀 피하고 자연스럽게 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어린애들은 성장 발육이 왕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키도 크고 몸무게도 불어나고 내 신체에 있는 오장육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들은 음식으로서 체력을 좀 잘 길러주는 게 제일 좋다. 우리가 밥이 보약이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하루 3끼는 꼭꼭 먹이는 방향으로 하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은 이 위장이라는 거는 우리 소화기 계통의 습성은 이렇습니다. 모든 동식물이 낮으로는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밤으로는 쉬는 걸 좋아합니다. 또 이 위장이 일을 하더라도 한번 보통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리죠. 그 3시간 내지 5시간 걸린 이후에 다음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는 이 위장에 부담을 안 받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아침 먹고 좀 있으면 군것질하고 간식하고 과자 먹고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자연적 위장이 하루 정도로 일을 하는 경우가 돼요. 내가 일을 하더라도 적당한 쉬어가면서 일을 하면은 참 소화 흡수가 잘 돼서 참으로 좋은 영양분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를 계속 끊임없이 일을 시킨다. 애가 약하니까 더 잘 먹여가지고 힘을 왕성하게 내고자 하는 욕심은 있지만은 억지로 일을 시켰을 때는 소화기 계통도 역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영양분도 참으로 좋은 영양분이 안 만들어지죠. 그런 걸로 인해서 자연적 잘 먹는 속에서도 영양이 부족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음식은 하루 3때 꼭 아침, 점심, 저녁은 굶기지 말고 또 애들이 먹기 싫다고 건너뛰지 말고 꾸준하게 아침, 점심, 저녁은 먹이되 간식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게 아마 제일 첫 번째 이야기일 것이고 두 번째는 초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애들이 병이 생기는 게 대부분이 바깥 날씨 조절을 부모가 좀 등한시할 때 주로 많이 생깁니다. 온도, 습도. 보통 우리가 습도라 그러면은 한 호흡기 계통에서 가장 좋은 게 한 50% 정도. 50%요?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한 22, 3도 이상 정도 되어야지만이 가장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알맞는 온도가 됩니다. 우리 호흡기는 습도가 낮게 되거나 안 그러면 공기가 차가게 되면은 코나 인후나 기관지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적당한 공기를 폐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코, 인후, 기관지인데 바깥 공기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인후, 코, 기관지가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체력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고 또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옴으로 해서 폐 자체로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 날씨는 건조하면서도 밤 공기가 차가우니까 제 같은 경우는
24시간 네. 그 가습기를 좀 틀어놓고 낮으로는 좀 온도를 좀 낮추시더라도 저녁 때로는 반드시 좀 온도를 올려서 애들이 저항력을 갖다가 좀 큰 힘 안 들이고도 네.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네, 그리고 이 평상시에 우리가 감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큰 특징적인 것이 네. 그 균만 잡을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그 병을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 콧물이 난다, 목이 붓고 아프다, 심지어는 위장관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네. 토하는 증세까지 있는데 네. 이럴 때 균만 잡는 어떤 치료보다는 저항력을 좀 키워가면서 치료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면은 더 안 좋겠느냐. 결국은 내가 그렇습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으니까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아유,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물을 한번 보입시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서 이 네. 식물을 사람이라고 봤을 때 생명력은 똑같은 것이니까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 네. 그것도 한 국소 부위에 어느 네. 부위에 병이 들었을 것 같으면은 다른 거는 생각을 안 하더라도 네. 이 국소 부위만 치료를 해줄 것 같으면은 이 나무는 정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좀 마르고 네. 힘이 들었고 시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위가 병이 들어가지고 점점 고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치료하는 방법에 큰 차이점이 우리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큰 차이점이 네. 서양의학은 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를 죽이는 걸 위주로 하는 학문이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 동양의학은 그 사람의 어떤 생명력을 갖다가 살리는 걸 위주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으로서 병이 들어있을 때는 동양의학에서도 이 국소적인 부위를 많이 치료를 할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약하고 시들어져가 있는 식물한테서 병이 들었을 때는 네. 여기다가 살충제라든지 농약만 쓸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거름을 주고 햇빛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을 물을 주고 주고. 또 비바람을 막아주고 네. 그래 해야지만이 이 국소 부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원 근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애들이 그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번 감기가 드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자주 병이 발생한다. 네. 그럴 것 같으면 이미 병이 자주 생긴다 그런 건 내가 그만큼 허약한 겁니다. 그 허약한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항생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해열제를 남용하게 되면 마치 이래 약한 식물들한테 계속 살충제 농약을 뿌렸을 때 잘 못 이겨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더라도 네. 이 생명력을 좀 살려가면서 그러니까 네. 저항력을 좀 길러가면서 국소에 어떤 병 들었는 걸 갖다 살려줄 것 같으면 네. 좀 더 확실한 치료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감기가 걸렸을 때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감기라는 것은 네. 한 일부분 코라든지 이루라든지 기관지 일부분의 병입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 몸의 일부이지 네. 다른 사람의 일부의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갖다가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주는 그 습성을 길러주시는 게 좋겠다. 네. 그 두 번째는 그 음식은 늘 알맞게 먹이는 게 좋겠다. 네. 그 세 번째는 이 바깥 기후를 갖다가 늘 살펴봐 주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정도만 하시면 애들이 감기에 안 걸리고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얘기 줍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까지 어린이 감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린이들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충분한 의사 전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린이 비염과 축농증, 중이염, 인후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건강교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